여보, 우리가 이렇게 오래 함께 할 줄 알았더라면 그때 조금 더 웃어줄걸? 조금 더 고맙다고 말할걸? 삶의 끝자락에 선 그는 매일 창문을 열며 하늘을 바라봤다.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러나 또 하나의 선물이 주어졌다는 감사. 그런데 오늘은 특히 아내가 그리웠다. 그와 함께했던 모든 계절. 그가 놓치고 잊혀 전하지 못한 말들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와 갓난아기를 아는 모습. 다시 그 시절이 회상 장면 40년 전. 논밭에서 함께 일하는 두 사람. 아내는 땀을 닦으며 웃는다. 여보 힘들지? 오늘은 내가 저녁 해줄 테니 좀 쉬어요. 괜찮아. 당신이랑 같이 있으니까 힘든 것도 다 사라져. 아내가 잠시 멈추더니 남편의 손을 꼭 잡는다. 우리 딸 잘 키우자. 언젠가 이 아이가 웃으면서 살아가도록. 그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세월이 흘러 아내는 먼저 떠났고 이제 남은 건 사진 속 미소뿐이었다. 현재 장면. 할아버지 사진 앞에 앉아 있다. 작은 촛불을 켠다. 여보, 나도 곧 갈 것 같아. 거기서도 날 기다려줄 거지? 침묵. 바람이 창문을 흔든다. 마치 대답처럼 커튼이 살짝 움직인다. 다시 회상. 딸이 어린 시절. 아내가 그녀의 머리를 빗겨주며 노래를 부른다. 잘 자라, 우리 딸. 엄마랑 아빠가 지켜줄게.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달려가 아버지 품에 안긴다. 얘는 꼭 당신을 닮았어. 웃는 얼굴이 꼭 그래. 아니에요. 성격은 당신을 더 닮았죠. 고집 센 거. 둘이 함께 웃는다.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죽음을 앞둔 지금. 가장 선명한 기억은 돈을 벌던 시간도 명절날 술자리가 아니었다. 바로 가족의 웃음. 그 사소하지만 가장 빛나던 순간이었다. 현재 할아버지 편지지 위에 글을 적는다. 사랑하는 여보, 당신 먼저 가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나도 곧 따라가겠네. 그때 우리 딸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게. 그때는 몰랐다. 조금 더 따뜻한 아버지로 기억되도록 할게. 글씨가 떨려 번진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는다. 아내와의 기억은 그에게 마지막 용기였다. 죽음을 준비하면서도 그 추억이 있었기에 두렵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자신의 이야기는 끝나가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아내가 떠난 뒤 그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은 딸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워야 할 관계는 가장 멀리 느껴졌다. 그는 늘 무뚝뚝했고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그 사이 딸은 자라나 도시로 떠나버렸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딸은 바쁜 옷차림으로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장면, 전환. 시골집에 전화기 울린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이번 명절에는 못 내려가요. 회사 일이 갑자기 많아져서요. 그래. 몸은 좀 어떠세요? 약은 잘 드시고요. 그냥 그러려니 한다. 죄송해요. 다음에 꼭 내려갈게요. 뚝 전화를 끊는 소리. 그는 수화기를 오래 쥔 채 움직이지 못했다. 딸의 목소리는 분명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조차 멀리서만 들려왔다. 아버지와 딸 사이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는 듯했다. 회상. 어린 시절 딸이 그림을 들고 아버지에게 달려온다. 아빠, 이거 봐요. 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신문을 보며, 응, 잘했네. 서운한 얼굴로 아빠. 안 봐요? 신문만 넘기며 바쁘다. 엄마한테 보여줘. 그날 이후 딸은 아버지 앞에서 상장을 내민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가장의 의무에만 사로잡혀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잊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가장 크게 지켜야 했던 건 딸의 마음이었는데 현재 할아버지 낡은 책상 앞에 앉아 딸에게 쓴 편지를 다시 집어든다. 할아버지 쓴 글을 소리내어 읽으며 사랑하는 내 딸아. 아버지는 늘 무뚝뚝해서
내 마음을 많이 다치게 했지. 그때는 몰랐다. 돈을 버는 게 사랑이라 착각했단다. 내가 엄마 닮아 웃을 때마다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는데 그걸 말하지 못했구나. 할아버지, 종이를 접으려다 손이 떨려 잉크가 번진다. 눈물이 떨어져글 위해 번져간다. 죽음을 앞둔 지금에서야 깨달았다.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침묵은 사랑이 아니라 상처였다는 것을. 장면 도시. 딸이 회사 창문 너머로 하늘을 본다. 순간적으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른다. 딸 속으로 아버지, 괜찮으실까?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멀어진 건 아닐까? 부녀의 마음은 여전히 서로를 향해 있었지만 그 사이엔 너무 많은 말하지 못한 시간들이 쌓여 있었다. 그것이 사람의 가장 큰 슬픔이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매일 누군가와 10개 기대어 산다. 그 사실을 그는 늦게 배웠다. 떠날 나를 어림짐작하며 비로소 더 잘 듣게 되었고 더 또렷이 보게 되었다. 아침, 작은 시골 슈퍼. 쌀 포대와 라면 상자가 쌓여 있고 종이 달력이 넘겨진다. 슈퍼 주인 아주머니. 아이고, 아버지. 이 아침에 벌써 나왔어요? 요즘 밤새 기침 소리가 들리던데. 할아버지, 이젠 기침도 친구 같아. 괜찮아요. 오늘은 우유랑 식빵만. 아주머니, 아버지는 늘 괜찮다지. 아, 저기 딸은 언제 온대요? 할아버지, 바빠서. 도시 사람들은 늘 시간이 모자라나 보지. 아주머니 봉투에 물건을 담으며 그래도 보고 싶을 땐 보고 싶다고 먼저 말해요. 자식들이 다 아는 줄만 알더라니까 안 그래. 할아버지, 작게 웃음. 그러게요. 쉬운 말인데 그게 제일 어렵네요. 장면, 슈퍼 앞 평상. 햇빛이 기울고 참새가 곁을 맴돈다. 이웃 소년이 달려온다. 가방엔 해진 동화책이 꽂혀 있다. 소년, 할아버지, 어제 빌려주신 책 다 읽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끝에 할머니가 써준 노래 가사가 진짜 멋있었어요. 할아버지, 거기 마지막 줄이 좋지? 이 노래 끝에 너의 내일이 있다는 그 말. 소년, 네. 저도 제 노래를 찾을 거예요. 작가가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 가방을 가리키며 그럼 오늘은 이걸 가져가 볼래? 그가 낡았지만 표지 모서리만 유난히 반짝이는 책 한 권을 꺼낸다. 제목, 바람의 우체국. 소년, 우와 이건 표지가 정말 오래돼 보이는데 왜 이렇게 깨끗해요? 할아버지, 여기 모서리마다 옛날의 눈물이 묻었거든. 눈물은 이상하게도 닳지 않더라. 대신 반짝이지. 소년 조심스레 받아들며 반드시 깨끗하게 읽어서 돌려드릴게요. 할아버지, 아니, 내가 반짝이게 써서 돌려줘. 뒷장에 너만의 메모를 남기는 거야. 책은 그게 제일 값이 나간다. 소년, 정말요? 그럼 꼭 나레이션. 그는 소년에게서 오래전 자신의 딸을 보았다. 눈이 반짝이고 말끝이 늘어져도 다시 고개를 드는 힘. 누군가는 먼 도시로, 누군가는 이 마을에 뿌리 내리겠지. 중요한 건 어디에 있든 자신의 노래를 잃지 않는 일이었다. 장면, 마을에 관 앞마당. 빨랫줄이 바람에 흔들리고 낮은 담장 너머로 매꽃이 고개를 내민다. 경로당 어르신들 3, 4, 5 모여 장기판을 둔다. 어르신일, 준호 영감. 얼굴이 좀 더 수척해졌구먼. 할아버지, 살 좀 뺐지. 몸이 알아서 덜어놔. 어르신이 웃으며 에이, 농담할 기운은 있네. 그럼 한판 하고 가. 장기알이 부딪히는 소리. 잠시 침묵과 집중. 어르신일. 며칠 전 딸이 왔었지? 내가 못 봤나? 할아버지 한숨 멈칫. 아니, 못 왔어. 바쁘대. 어르신 도화를 놓으며 그래도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지. 신세대들은
마음이 낯가려. 전화라도 자주 해. 할아버지, 그게 자꾸 미루게 되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어르신 일. 그냥 밥 먹었냐부터 하면 돼. 우리도 늘 그 말부터 시작했잖아. 나레이션. 그 말이 그를 오래 붙잡았다. 밥 먹었냐. 사랑을 둘러 말하기 가장 쉬운 말. 그는 왜 그 쉬운 말조차도 자주 하지 못했을까? 장면. 오후. 집 마당. 할아버지가 분무기로 화초에 물을 준다. 화초 잎마다 아내가 붙여둔 손글씨. 라벨이 흔들린다. 봄에 웃는 꽃. 여름에 강한 아이. 내가 좋아했던 향. 할아버지 라벨을 쓸어보며 여보, 내 글씨는 여전히 살아있구나. 잎사귀보다 오래가네. 담장 너머로 아주머니가 통에 담긴 나물무침을 내민다. 아주머니, 아버지. 오늘 산에서 금방 캔 거예요. 입맛 없을 때 이게 최고예요. 할아버지, 손이 귀한데 괜찮겠소. 아주머니, 아버지가 이 동네에 책 읽는 소년들 심어놨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데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아버지 머쓱하게 웃음. 책은 내가 빌려줄 뿐이지. 읽는 건 저 애들이 하는 거지. 아주머니, 빌려주는 사람 없으면 읽을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고마워요. 아주머니가 돌아간다. 할아버지는 통을 받아들고 부엌으로 들어가 한 숟갈 떠먹는다. 할아버지 혼잣말. 향이 진하네. 살아있는 맛이야. 장면. 해질녘. 마을길.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언덕 아래를 내려오다. 급히 멈춘다. 소년. 할아버지. 내일 학교에서 발표해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 거기에. 할아버지. 거기에? 소년 숨을 고르며 할아버지를 쓰고 싶어요. 할아버지 당황한 웃음. 나 같은 늙은이를 왜. 소년. 책을 빌려주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전 할아버지처럼 나이 들어도 글을 읽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짧은 침묵. 바람이 지나고 참새가 울음으로 빈틈을 메운다. 할아버지, 조심스럽게. 그럼 내 부탁 하나 들어줄래? 소년. 네. 할아버지,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적어도 좋은데 맨 마지막 문장은 꼭 내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나는 어떤 어른이 될 것이다. 그 문장으로 끝내거라. 소년. 기억할게요. 약속. 소년이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는다. 작은 등에 노을빛이 묻어난다. 나레이션. 그는 요즘 들어 약속이 좋아졌다. 지키기 어려운 큰 약속 말고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는 작은 약속들. 그 약속들이 하루를 붙잡아 주었다. 장면. 밤. 집 안. 낡은 라디오에서 클래식 채널이 희미하게 흐른다. 탁자 위엔 딸에게 보낼 편지 봉투와 소년에게 돌려받을 책자리 하나가 비어 있다. 할아버지 라디오에 맞춰 낮게 허밍. 따라라. 전화벨이 울린다. 한 번, 두 번. 그는 조금 머뭇거리다 수화기를 든다. 아버지, 다음 주말에 내려갈게요. 드디어 시간만 들었어요. 그의 얼굴이 미세하게 풀린다. 그러나 급히 감정을 숨긴다. 할아버지. 그래. 뭐 내려오면 밥이나 한 끼 먹자. 딸, 조심세.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말끝이 떨린다. 그는 수화기를 두 손으로 꼭 붙들며 잠시 말을 잃는다. 할아버지, 밥 꼭 먹자. 따뜻한 거. 딸. 네. 아버지. 약은 꼭 챙겨 드시고요. 내려가면 보고 싶었다는 말 직접 할게요. 할아버지 작게. 응. 뚝 통화가 끝난다. 그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한다. 나레이션. 그 말 한마디가 밤을 바꾸었다. 그의 방엔 라디오보다 더 따뜻한 소리가 오래 남았다. 장면. 깊은 밤. 창밖 달빛. 책상 위 수첩을 펼친다. 해야 할 일 목록이 적혀 있다. 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
레시피 찾기, 아내가 남긴 앞치마 꺼내 세탁하기, 소년에게 줄 메모, 북 만들기 표지에 내가 주인공 문장 적기, 슈퍼 아주머니께 고맙다는 메모 남기기, 할아버지 펜으로 작은 별표를 그리며 더 남겨둘수록 내일이 기다려지는 법이지. 장면, 다음 날 오전, 우체국, 작은 창구 너머로 햇살이 쏟아진다. 할아버지가 봉투 2장을 올린다. 우체국 직원, 보통 등기 2건이요? 받는 분 성함, 주소 확인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 여긴 딸에게, 여긴 이웃, 아이에게, 직원 미소, 아휴. 요즘 이런 편지 보기 힘든데 받는 분들이 엄청 좋아하시겠어요. 할아버지,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편지는 늦게 도착해도 마음은 제때 가더라고. 직원, 맞아요. 우편은 느려도 정확히 가죠. 나레이션, 그는 우체국 문을 나서며 느꼈다. 자신이 조금씩 사라지는 대신 자신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배달되고 있다는 안도감을. 장면, 집 낮은 담장 너머로 초록이 풍성하다. 그는 작은 나무 상자에 기억 보관함이라고 쓴 라벨을 붙인다. 안에는 사진 몇 장, 아내의 라벨 카드들, 소년에게서 받은 어린 메모, 딸이 유치원 때 그린 가족 그림이 있다. 할아버지 상자를 쓰다듬으며 언젠가 이 상자를 누가 열어보면 좋겠다. 삶이란 게 이렇게 사소하고 또 이렇게 소중했다는 걸 알도록. 그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마루미 그늘진 곳에 밀어 넣는다. 장면, 오후 늦게, 갑작스런 소나기. 할아버지는 쪼그리고 앉아 화초를 들여놓는다. 비에 흠뻑 젖은 앞치마를 턴다. 할아버지 헛기침. 에구, 비가 갑자기. 감기 들겠네. 그때 소년이 비를 맞으며 뛰어온다. 상체는 젖었지만 눈은 밝다. 소년, 할아버지. 발표 끝났어요. 할아버지, 그래. 잘했냐? 소년, 네 근데 마지막 문장. 할아버지 말대로 했어요. 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이 되겠다. 선생님이 조용히 웃으셨어요. 할아버지 입술이 떨리며, 아이고, 그랬구나. 참, 잘했다. 소년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며, 이건 발표, 원고예요. 할아버지께 드리고 싶었어요. 그가 종이를 건네고,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받아 조심스레 펼쳐 읽는다. 글씨는 큼직하지만 곳곳에 지워진 흔적과 다시 쓴 문장들이 있다. 할아버지, 속삭임. 고맙다. 소년, 할아버지, 많이 젖었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내일도 올게요. 소년이 빗속으로 사라진다. 그의 작은 발자국이 물웅덩이에 동그란 파문을 남긴다. 나레이션. 때로 행복은 큰일로 오지 않는다. 한 장의 종이, 한 숟갈 나물, 한 줄의 전화, 한 권의 책. 그 작은 것들이 그의 남은 날들을 지탱했다. 장면, 밤, 방, 안. 그는 침대 머리맡에 소년의 발표문을 붙인다. 바로 옆, 딸의 어린 시절 그림이 있다. 엄마, 아빠. 나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다. 할아버지 작게. 내일은 된장찌개 연습을 해야겠어. 딸이 오면 말해야지. 보고 싶었다고.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불을 끈다. 창밖에 비가 개며 별이 드문드문 박힌다. 나레이션. 그는 아직 떠나지 않았다. 내일 말해야 할 말이 있고 전해야 할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눈을 감고도 잠들 수 있었다. 삶은 종종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순간에 무겁게 찾아온다. 그날 할아버지는 단순한 검진이라 생각했지만 돌아올 땐 전혀 다른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장면, 병원 대기실. 사람들 앉아있고 TV에 난 뉴스가 흘러나온다. 할아버지는 접수증을 쥔 채 조용히 의자에 앉아있다. 간호사, 박영준 환자분 진료실 3번으로 들어가세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숨을 내쉰다. 장면, 진료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 의사가 환영하듯 웃는다. 의사, 박 어르신.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즘 숨이 자꾸 차서 그냥 감기인 줄 알았는데 오래 가네요. 의사 차트를 보며 지난번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조금 더 심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순간 공기가 무거워진다. 할아버지 가볍게 웃어 넘기려. 심각하다니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요. 의사. 아닙니다. 폐 쪽에서 종양이 확인됐습니다. 이미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시작됐어요. 정확히 말하면 시한부 진단을 내려야 할 상황입니다. 짧은 정적, 시계 초침만 또렷하다. 할아버지 느리게. 얼마나? 의사 조심스럽게. 보통 치료를 하지 않으면 6개월. 치료를 병행해도 길게는 1년 남짓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서 조여쥔다. 할아버지, 그렇습니까? 의사. 물론 치료를 원하시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다만 환자분의 연세와 체력을 고려하면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고개를 들어 담담히. 나보다 책 좋아하는 소년이 있고 주말에 오겠다는 딸이 있습니다. 그 시간만 지킬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의사가 말없이 그를 바라본다. 장면, 진료실 복도. 그는 봉투를 들고 천천히 걸어 나온다. 문 앞에서 간호사가 미소를 건넨다. 간호사, 어르신. 다음 예약 잡아드릴까요? 할아버지 잠시 머뭇. 다음 예약은 제가 직접 걸겠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아서요. 간호사. 네, 알겠습니다. 힘내세요. 그는 작은 미소를 짓지만 눈빛은 흔들린다. 나레이션. 그날 이후 그는 달라졌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하루하루가 할 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할 일들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작은 약속 하나,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용기였다. 장면, 병원 앞 벤치. 그는 진료 기록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둔 채 하늘을 올려다본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내려와 얼굴에 스며든다. 할아버지, 작게 혼잣말. 여보, 내가 곧 갈 것 같아. 근데 아직은 안 돼. 딸한테. 그리고 저 아이한테 남길 말이 있으니. 사람은 떠나기 직전에야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분명해진다. 그는 장롱 속 가장 아래칸에서 오래된 편지지 묶음을 꺼냈다. 노을빛이 방바닥을 따라 흘렀고 그의 펜끝은 그 빛 위를 천천히 걸었다. 먼저 딸부터. 그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첫 문장을 적는다. 사랑하는 내 딸 지연아. 아버지는 늘 말이 적었다. 말 대신 일했고 사랑 대신 묵묵함을 내밀었다. 그게 어른의 도리라고 믿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도리엔 온기가 필요하더라. 늦었지만 너에게 따뜻한 말을 남기고 싶다. 그가 펜을 잠시 멈춘다. 기억이 올라온다. 어린 지연이 아빠 최고라 쓰인 스티커를 그의 손등에 붙여주던 장면을 떠올린다. 내가 스티커를 손등에 붙여주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 고맙단 말 한 번 제대로 못한 게 내내 마음에 걸렸다. 지연아,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러웠고 내가 웃을 때 가장 행복했다. 내가 어디서 살든 무엇을 하든 나의 기도는 늘 너를 향해 있었다. 그가 봉투 위에 지연에게라 적고 한쪽에 작은 별을 그린다. 그 다음은 마을의 사람들. 그는 장부처럼 편지지 더미를 나열했다. 슈퍼 아주머니, 경로당 친구들, 우체국 직원, 그리고 소년. 장면, 각 인물에게 쓰는 짧은 편지 몽타주. 미선 아주머니께
나물 무침의 향이 저녁을 건너 아침까지 왔습니다. 그 향으로 내가 오늘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음식으로 이미 받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적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우 형님께 장기판에서 늘 내가 지는 척 했지요. 사실은 제가 진짜 약했나 봅니다. 다음 판을 기약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았습니다. 그 마음을 남겨두고 갑니다. 우체국, 창구의 젊은이에게 우편은 느려도 정확히 간다고 했지요. 오늘 알았습니다. 느려서 도착하는 마음이 때로는 제때 도착하지 못한 마음을 대신한다는 것을. 그는 마지막 편지 묶음을 들어 올린다. 표지에 연필로 은호에게라 적는다. 은호에게. 내 마지막 문장을 들었을 때 내 안쪽이 환해졌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이 되겠다. 그 문장은 내가 이미 어른이라는 증거다. 아저씨가 못다 읽은 책이 아직 많다. 그 책들을 내가 대신 읽어다오. 그리고 메모를 남겨다오. 그 메모가 내 인생의 지도표가 될 것이다. 주방, 낡은 레시피 수첩을 펼친다. 표지 안에 글씨 된장. 3스푼은 과하다. 2스푼 반이 딱. 2스푼 반 알겠어. 여보. 그가 된장찌개를 끓인다. 멸치, 육수. 호박, 두부. 양파, 대파. 김이 희미하게 피어난다. 그는 작은 국그릇에 떠 맛본다. 조금 싱겁네. 소금 한 꼬집. 그는 그릇을 내려놓고 달력을 본다. 토요일 지연 온다라고 동그라미. 그는 그날을 연습했다. 잘 끓인 국물처럼 너무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말의 간을 맞추는 법을 평생을 돌아 이제야 배웠다. 마루. 작은 나무 상자 앞. 뚜껑에 기억 보관함비라 적혀 있다. 그는 안에 물건들을 한 번 더 정리한다. 아내와 딸 사진. 소년 발표문. 아내의 앞치마. 레시피 수첩 복사본. 언젠가 누군가가 열면 한 사람의 생을 단정하게 만져볼 수 있겠지. 그가 상자 안쪽 덮개에 연필로 적는다. 열어본 사람에게 이 상자에는 큰 비밀이 없습니다. 다만 사소한 사랑들이 가득합니다. 사소한 사랑이 사람을 살렸다는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오후 늦게 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 그는 작은 의자에 앉아 새로 산 메모북을 꺼낸다. 표지에 검은 펜으로 적는다. 은호. 내가 주인공. 내부 첫 장에 짧은 글. 첫 장은 비워둔다. 내가 시작하는 문장은 내가 모르는 문장이어야 하니까. 저녁. 해가 지고 등 하나 켜진 부엌. 된장찌개 냄비를 불 옆에 올려 보온 상태로 둔다. 그의 손이 잠시 허공에서 떨린다. 몸은 신호를 보냈다. 겨울이 문턱에 서 있듯 그의 기운도 문지방을 더듬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조심스레 숨을 가다듬었다. 기침, 물컵, 숨 고르기. 그는 천천히 일어나 약 봉지를 확인하고 하루치를 접시에 꺼내 정돈한다. 빨간 원으로 저녁 표시. 밤, 창가, 비스듬한 달빛.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버튼을 누른다. 아버지? 지연아. 밥은 먹었냐? 먹었어요. 아버지는요? 나도 먹었다. 토요일에 오면 된장찌개 해줄게. 내가 좋아하던 맛으로. 그 맛을 기억하세요? 기억하려고
오늘 연습했다. 아버지, 고마워요. 나도 고맙다. 살아줘서. 둘 다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한다. 멀리 라디오에서 작은 선율이 흐른다. 그는 오늘도 말의 간을 맞췄다. 밥은 먹었냐로 시작해 고맙다로 마무리되는 대화. 그 사이에 삶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우체국, 어제 써둔 편지들을 등기로 접수한다. 봉투마다 작은 스탬프가 찍힌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편지가 더 많네요, 어르신. 마음이 늦어서요. 서둘러 가라고 독촉 좀 해주세요. 네. 마음 특급으로 보내드릴게요. 오후, 경로당. 어르신들과 마지막으로 장기판에 앉는다. 오늘은 내가 이겨라. 질 준비됐다. 나는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냥 같이 두고 싶다. 장기할 소리, 느리지만 또렷한 리듬. 한 판 끝나고 서로의 손등을 가볍게 친다. 다음 주에도 오나? 갈 수 있으면, 못 가더라도 오늘이 다음 주에 닿을 거야. 해질녘, 집 마당, 소년 은호가 달려온다. 가방에서 지난번 책, 바람의 우체국을 꺼내고 뒷표지에 작은 메모를 보여준다. 약속대로 썼어요. 마지막 장에 제 문장. 내가 쓰는 한 문장이 누군가의 오늘을 살릴 수도 있다. 은호야, 이건 이미 어른의 문장이야. 저 내일도 와도 돼요? 내일은, 아니, 매일 와도 된다. 근데 내일은 아저씨가 조금 바쁠 수도 있어. 그럼 모레는 꼭 올게요. 소년이 손을 흔들며 달린다. 그의 뒷모습 위로 얇은 노을이 길게 펼쳐진다. 밤, 안방. 그는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 집 비밀번호와 계좌, 정리라 적는다. 그 옆에 딸에게 전할 말 소리내 읽기 메모. 정리는 숫자로, 마음은 목소리로. 그가 거울 앞에 서서 조용히 말 연습을 한다. 지연아, 보고 싶었다. 내가 아기 때 먹던 죽이 늘 입가에 묻어서 내가 손수건으로 닦아주던 날들. 아버지가 놓친 말들이 많았다. 미안하고 사랑한다. 그는 스스로 고개를 끄덕인다. 말에 간이 맞았다는 듯 이별 연습은 곧 사랑의 연습이었다. 그는 떠나기 위한 준비 속에서 끝내 살아가기 위한 법을 배웠다. 새벽, 직전, 살얼음 같은 공기. 그는 두툼한 코트를 걸치고 마당으로 나온다. 하늘에 별이 깨알처럼 박혀 있다. 여보, 오늘은 별이 많네. 내가 할 말이 아직 남아서 그런가 보다.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아침에 따뜻한 국을 끓여주고, 아이 만나서 책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연을 안아줄게. 그가 천천히 방으로 들어간다. 문틈으로 별빛한 가닥이 따라 들어온다. 그 밤, 그는 오래 잠들었다. 아침이 오면 말할 말들이 많았다. 편지들은 이미 길을 떠났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으로 건네야 할 말, 살아있는 온도의 목소리였다. 죽음을 앞두고도 그는 아이를 기다렸다. 책가방을 메고 달려오는 그 발소리가 남은 날들의 의미였다. 오후 햇살, 집 앞 느티나무 아래 소년 은호가 헐레벌떡 달려온다. 손에는 두 권의 책과 작은 메모장이 있다. 아저씨, 저 왔어요. 약속대로요. 할아버지 웃으며, 은호야, 너는 참 약속을 잘 지키는구나. 오늘은 무슨 책이냐?
이건 별 해는 밤이고, 이건 제가 좋아하는 모험 소설이에요. 근데 사실 아저씨한테 읽어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소년이 책을 펴고 더듬더듬 읽는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고 경청한다. 책 속 문장은 아이의 목소리로 새겨졌다. 그 목소리는 젊고 서툴렀지만 누구보다 단단했다. 그는 그 목소리 속에서 오래전 자신의 아이를 그리고 아내를 보았다. 소년이 책을 덮는다. 아저씨, 저도 언젠가 아저씨처럼 글을 쓰고 싶어요. 남들이 안 읽어도 괜찮아요. 그냥 누군가 마음에 남으면. 은호야, 글은 누가 읽느냐보다 누가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내 마음이 담겨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닿는다. 꼭. 그가 소년의 메모장을 받아들여 몇 줄을 적는다. 은호는 이미 어른이다. 왜냐하면 자기 문장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건 아저씨가 남기는 증명서야. 아저씨. 그러면 제가 쓴 글도 언젠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까요? 벌써 도움이 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나한테. 잠시 정적. 바람이 불고 느티나무 잎사귀들이 흔들린다. 그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러나 아이와의 대화 속에서 그는 새로운 시간을 본 듯했다. 자신의 끝은 곧 아이의 시작이었다. 아저씨, 혹시 아저씨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죠? 할아버지가 한동안 말없이 아이의 어깨를 토닥인다. 그럴 땐 내가 내 목소리를 떠올려라. 은호야, 글을 써라. 그리고 웃어라. 그 두 가지만 기억하면 나는 내 안에서 계속 살아있을 거다. 소녀는 눈가가 붉어졌지만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그 순간 두 세대의 시간이 이어졌다. 한 사람의 마지막이 다른 한 사람의 시작으로 전해졌다. 그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조차 자연은 새하얀 시작처럼 미소를 건넸다. 그는 몸을 일으켜 마지막 하루를 준비했다. 부엌. 작은 냄비에서 된장찌개가 다시 끓는다. 전날 연습한 맛보다 조금 더 깊다. 오늘은 간이 맞았네. 지연아. 내 입에도 꼭 맞기를. 마당. 작은 상자와 편지 봉투를 가지런히 놓는다. 사진, 수첩, 레시피, 책 한 권. 봉투에는 지연과 은호에게라고 쓰여 있다. 이제 남은 건 목소리뿐. 대문이 열리고 딸 지연이 들어온다. 그녀는 눈가가 젖은 채 아버지를 부른다. 아버지. 그는 천천히 일어나 딸을 안는다. 오래도록. 말없이. 할아버지 속삭이며 미안했다 그리고 사랑한다. 지연은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인다. 잠시 후 소년 은호도 책을 들고 나당으로 달려온다. 아저씨, 약속대로 왔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손짓한다. 세 사람.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시간은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전할 수 있었다. 사과와 감사, 사랑과 희망. 그것이면 충분했다. 밤, 등잔, 불. 그는 조용히 눈을 감는다. 숨결이 고요해진다. 손끝에는 아직도 딸의 손. 그리고 소년의 작은 손이 닿아 있다. 그의 마지막은
외로움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온기 속에서 그는 평화롭게 길을 떠났다. 남은 자들은 눈물 속에서도 알았다. 그가 남긴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가는 법이었다. 시간이 지난 후 지연은 부엌에서 아버지가 남긴 레시피대로 찌개를 끓인다. 은호는 나의 문장은 누군가의 오늘을 살린다라는 문장으로 글을 시작한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 그 사랑은 또 다른 세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감동과 세상의 지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